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대마도는 한국과 참 가까운 섬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마도를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일부 대마도 주민들은 한국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대마도의 한 식당에 방문한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인 직원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폭로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대마도는 과거에도 한국인 혐오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논란이 된 겁니다. 영상 속 한국인은 식사를 하기 위해 대마도의 한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하는데 다른 손님한테까지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염려해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지만 카메라를 본 일본인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한국인은 어쩔 수 없이 나오려고 했는데 점원은 뒤에 대고 욕설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부 대마도인의 혐한 감정은 이미 2019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일본 가게 직원이 한국인인 걸 알아채자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럴 거면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사라며 입장을 거부했고 이 영상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일본 직원은 한국인에게 우리 가게는 비싼데 괜찮으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즘 대마도는 이렇게 외국인 혐오를 드러낼 처지가 못 됩니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관광객도 적으며 산업은 거의 괴멸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인구 3만 명의 대마도 주민들에게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은 무시할 수 없는 큰 고객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배타적인 주민들은 이웃나라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대마도가 피폐해지고 있다. 일장기, 우길기, 대여기로 앵마기했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전만 해도 월 평균 약 4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했던 대마도는 최근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극우적 행보를 보여온 대마도 주민들에게 오히려 기시다 정부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대마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일본 대마도가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마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 어업과 관광업, 요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만일 핵폐기물 처분장이 확정되면 피해가 클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대마도 동북쪽 마을 곳곳에는 핵쓰레기 반대, 대마도의 바다를 지키자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도 시의회는 지난달 16일 특별심사위원회를 열고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문헌조사를 수용해달라는 지역건설단체와 상공회의 청원을 채택한 데 이어 이달 12일 안건을 본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7년에도 방폐장 유치를 논의하다 그때는 반대를 결의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본회의에서는 찬성을 결의한 것입니다. 대마도가 현재 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방폐장을 설치하면 최대 20억엔 약 183억 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정부를 상대로 다른 지역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히타카스 나오키 대마도 시장이 청원안을 최종 승인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이 사업이 일본 전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연료 찌꺼기를 메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환영하기 어려운 시설이다 보니 대마도를 포함해 불과 3곳만이 유치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매립 대상인 핵연료 찌꺼기는 강한 방사능을 분출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입니다. 지난 2007년에도 이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스시마 시의회는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등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유치론이 고개를 들었고 이번에는 시의회가 청원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마도 시장은 방폐장 유치를 공약으로 냈건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또 지난 6월 기자회견 때에는 의회와 내 판단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대마도 시장이 거부해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방폐장까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사느냐, 대마도를 떠날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 발전 환경정비기구는 복수의 후보지 중 적합한 곳을 고르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밟아왔지만 현재까지 홋카이도의 가모에나이 마을과 스스초만 문헌조사를 수용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별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대마도 시장의 결정에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것입니다. 대마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이 생긴다면 사실 관광업, 수산업은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시다 총리가 대마도를 버렸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이 사안은
한국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도와 불과 50km 떨어진 부산은 대마도 방패장 건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마도 핵폐기장 문제가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는 일본의 핵폐기물 관리는 최근까지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핵 찌꺼기 수백 톤이 둥둥 떠있는 후쿠시마 원전 내부에 처참한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 내부 영상입니다. 관리를 맡고 있는 도쿄전력이 원전 원자로 바로 아래를 촬영해 공개한 것인데요. 영상을 보면 두꺼운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곳곳에 철골 구조물들은 녹이 쓴 모습도 보입니다. 방사능 오염물질들이 물속을 어지럽게 떠다니기도 합니다. 바닥도 보이는데요. 흙덩어리처럼 보이는 물질들이 뭉쳐 있습니다. 오염도가 무척 높은 방사성 잔해덩어리 데브리들입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바닥에 쌓인 데브리만 수백 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데브리를 제거해야 오염수가 추가로 나오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하반기쯤 시범 제거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거 작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 양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염수가 상당 기간 추가로 흘러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결국 바다로 방류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도쿄전력의 핵폐기물 관리가 이런 수준이니 일본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의 수준은 또 어떨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정말 동해를 오염시키기로 작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대마도 방패장 건립 논란까지 바람잘 날 없는 일본은 최근 독도에 대한 야유까지 더욱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년 예산안에 독도를 포함한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 관련 경비로 약 3억엔 27억 원을 편성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은 지금보다 더 집요하게 저명한 국제법 관련 교수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릴 계획이며 국립전시관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미래에는 독도에 갈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담은 영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와 저희 잡시광은 우리 모두가 21세기 안영복이 되어 일본의 글로벌 독도 왜곡에 대응하고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왜곡을 넘어 일본 국립전시관, 나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독도를 왜곡해 홍보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독도를 지킨 안영복 장군처럼 일본의 독도 왜곡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21세기 안영복이라는 사이트를 만든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독도의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과 그 문제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제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반크는 21세기 안영복 이 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청소년들이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에 대해 감정적인 분노를 넘어 전 세계 교과서, 백과사전, 세계 지도상에 확산하는 일본의 독도 왜곡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1세기 안영복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저희 애청자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21세기 안영복 이 사이트를 알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21세기 안영복이 되어 독도 수호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